샬롬 반갑습니다. IM 성교의 클라라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저와 함께 검정고시 과학 우리 공부를 시작할 텐데 사실은 검정고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랑 같이 한 7강 정도일 것 같아요. 한 7강 정도를 중등 과학에서 나왔던 개념들 그리고 또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게 검정고시에서 나올 개념들을 미리 보기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생물, 화학, 물리 중심으로 좀 한번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본 강의를 들어가면 이해도가 훨씬 높을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요, 화학 파트입니다. 오늘 기초 1강 화학에서는요, 원소, 주기율표, 그리고 원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원자가 뭐지? 원소가 뭐지? 주기율표는 뭐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 되게 많이 나오는 말들 있죠. 뭐예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막 이런 용어들 있죠. 이것들을 한번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원소가 무엇일까라는 걸 봐야겠습니다. 자, 원소라는 건요, 사실은 요렇게 물질을 구성하는, 여기에 이제 보이십니까? 네, 여기 보면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다라고 보여지면 돼요. 사실은 원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요렇게 뭐가 있습니까? 원자핵이 있습니다.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전하, 양전하를 띠는 것과, 그리고 중성, 그쵸? 이런 식으로 플러스 요렇게 그렇게 해서 원자핵이 있어요. 원자핵. 자, 그리고 그 원자핵 주변으로 무엇이요? 전자가, 원자핵 주변으로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요것을 가지고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다. 기본 요소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쪼개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이 원소들은요. 모든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을 이루는 것도 가장 기본 구성 요소 원소들이 모여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원소들은 총 몇 개가 있을까? 약 한 100여 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 100여 개밖에 되지 않는 원소들이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원소들 약 한 118개 정도 되어지는 그 원소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더니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떠한 주기를 가지고 정리를 한 것, 그것을 바로 뭐냐면 원소를 주기를 가지고 정리를 했다 해서 주기율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주기율표를 보면 비슷한 라인에 서 있는 애들은요, 성질도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읽는 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율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기율표는 총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세로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자, 여기 제가 다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세로줄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족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총 몇 개의 족이 있냐면 18개의 족, 그래서 18족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가로줄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주기라고 얘기할 겁니다. 주기는 총 7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기율표는요. 18개의 세로줄인 세로로 줄 세우는 거 18족이 있고요. 그리고 가로줄로 총 7개의 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은 좀 어색하고 어렵지만요. 저랑 수업을 계속 한 20강 정도 듣다 보면은 이건 너무 쉬운 개념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냥 익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족이라는 것은 1에서 18족까지 있는 세로줄을 얘기하는데 대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 세로줄에 서 있는 애들이 한 줄로 일렬로 쭉 서 있어. 걔네들이 성질이 어떻다고요? 비슷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는 뭐냐면 총 7개밖에 없죠. 이렇게 보시면 7개가 있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은 여기 원자핵이 있어요. 자, 원자핵이 있고 그 원자핵은 뭘요? 양전하를 띈다 그랬어요. 플러스를 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예를 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하나 있고 하나 있으면 얘가 뭐가 될까요? 중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는요, 중성 상태예요. 그러면 원자핵이 플러스라면 그 주변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전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플러스 주변에 마이너스가 어떻게 있냐면 그냥 막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껍질로 첫 번째 껍질에는 음이온이 마이너스 전하가 2개밖에 자리하지 못합니다. 자리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전자가 3개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첫 번째 껍질에는 자리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두 번째 껍질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껍질에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음이온이 하나 더 가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는요, 마이너스가 9개야. 9개야. 자, 보세요. 첫 번째 껍질, 전자 껍질에는 몇 개가 들어가냐면 전자가 2개가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부터는 몇 개가 들어가요? 8개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도 몇 개가 들어갈까요? 8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된다? 9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요? 2개 들어가요. 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몇 개가 들어갈까요? 7개가 다 자리를 잡을 수 있어서 얘는 껍질이 몇 개만 있으면 될까요? 2개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전자가 11개가 됐다. 그러면은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최대 들어가도 8개예요. 총 합해서 몇 개예요? 1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얘는 껍질이 하나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이 전자에는, 그 원자는요,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는 원자핵 주변으로 위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얘네는 자리가 있어요. 첫 번째 껍질에는 2개밖에 못 들어가요.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껍질의 개수가 바로 주기입니다. 그러면은 7주기에 있다라는 건 전자 껍질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7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1주기다. 그럼 뭐예요? 전자 껍질이 하나밖에 없다. 원자 껍질이.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3주기다. 그럼 껍질이 몇 개예요? 3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주기율표는요, 세로가 뭐라고요? 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족은요,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열거해놨어요. 이 세로 한 줄, 얘네들이 성질이 비슷해요. 자, 그리고 주기는 총 몇 개가 있다고요? 7개가 있다고요. 7개는 뭐라고요? 전자의 껍질 숫자다. 껍질 숫자가 하나이냐, 2개이냐, 3개이냐에 따라서 1족, 2족, 3족, 4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 그림을 하나 그려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이걸 봅시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양이온이, 자, 여러분 원자는 뭐라 그랬어요? 원자는 중성입니다. 중성이라는 건 플러스가 4개가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원자핵에 플러스가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전자 껍질이 몇 개일까를 셀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얘는 몇 쪽에 있는 원자다, 원소다 라고 확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자,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요? 2개 들어갑니다. 자, 2개 들어갔으니까 마지막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야 될까요? 4개가 들어가야겠지요. 자, 그렇게 치면은 껍질이 몇 개예요? 2개니까 얘는 어디에 있을까요? 2족에 있는 거야. 2주기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주기율표는 세로는 승질이 비슷하다. 이걸 족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리고 가로는 뭐다? 주기인데 전자 껍질의 숫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잠깐 제가 지우고 봅시다. 여기 잠깐만 지우고 갑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원자 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조금 자세하게 한번 제가 확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확대를 한번 해보면요. 자,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수소라고 있죠. 수소 위에 숫자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1이라고 써 있다는 건 뭐냐면 얘는 원자 번호가 1이라는 거고요. 동시에 얘는 양이온이 몇 개가 있다? 양이온이 1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전자도 몇 개가 있을까요? 당연히 전자도 1개가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는 플러스 1이 되어져 있을 거고요. 전자 껍질은 몇 개일까요?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왜냐면 전자가 하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얘는 어디에 있어요? 1주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1족에 있죠. 왜냐하면 가장 끝에 있는, 자, 다시 한번 가장 끝에 있는 껍질에 전자의 개수가 주기의 숫자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1쪽에 있죠. 1쪽에 있으니까 가장 끝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자, 여기를 다시 한번 조금만 그림을 그려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붕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붕소라는 친구는요, 전자 번호가 뭐예요? 5입니다. 5. 자, 자, 5라는 거는 안에 플러스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5개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다시 한번 이 붕소는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오다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양이온이 5개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붕소는 껍질, 첫 번째 껍질에 마이너스 하나, 두 번째 껍질에, 첫 번째 마이너스 2개가 있죠. 그 다음 3개가 남았으니까 두 번째 껍질에 뭐가 있어요? 자, 3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몇 주기일까요? 맞습니다. 2주기에 있는 원자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껍질의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러면은 몇 쪽이냐면 봅시다. 족은요, 이렇게 됩니다. 1쪽에 있는 아이들, 첫 번째 줄에 있는 아이들은요, 전자가 마지막 껍질 숫자가 하나입니다. 자, 2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럼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숫자가 몇 개일까요? 2개입니다. 2개. 자, 그리고 3족부터는 우리가 배우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13족부터 보면 돼요. 13족은 마이너스 전자 껍질, 마지막 껍질이 몇 개 있을까요?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족에는 마지막 전자 껍질 수에 마이너스가 몇 개 있을까요? 4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만 넘겨볼게요. 자, 다시 한번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요. 여러분, 원자는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자핵은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와 그리고 아무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고 중성이 있으니까 얘는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되고요. 전자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원자들은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중심에 원자핵이 있어요. 자, 이 친구가 뭐냐면 원자핵입니다. 자, 이 원자핵은요,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는 원자핵에 양성자가 3개가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몇 개가 있어요? 전자가 2개가 꽉 찼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에 뭐가 있습니까? 전자가 하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몇 주기에 속할까요? 주기라는 건 전자 껍질의 숫자라고 했어요.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그러니까 2주기에 속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이 친구는 몇 쪽에 속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마지막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하나이니까 뭐겠습니까? 1쪽에 속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이걸 잘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양성자에 전자가 8개가 있습니다. 플러스가 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몇 주기 또 몇 쪽에 있는 원자일까요?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껍질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전하가 2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야 됩니까? 2개 들어갔으니까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그러면 마지막 껍질 수에 들어가니까 꽉 찼어요. 자, 그러면 얘는 몇 주기가 되는 겁니까? 껍질이 몇 개예요? 2개니까 얘는 2주기에 있는 원자다라고 될 수 있고요. 자,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몇 개인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몇 개습니까? 16쪽에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껍질에 전자 수가 하나가 있다. 뭡니까? 1쪽에 있다. 2개가 있다. 뭡니까? 2쪽에 있다. 자, 3개부터는 뭘 붙이라고요? 10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13개. 마지막 전자 껍질 수가 전자가 3개가 있다. 그럼 뭐예요? 13족이 되는 겁니다. 4개가 있다. 뭐가 됩니까? 14족이 되는 겁니다. 자, 방금처럼 마지막 껍질 수에 6개가 있다. 그럼 뭐가 될까요? 16족이 됩니다. 실제로 전하 양성자가 8개 있는 이 친구는 산소입니다. 산소. 자, 이런 것처럼 여러 원자들은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얘네들은 주기율표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한번 요거를 주기율표를 한번 보면 여기 보이죠? 자, 주기는 뭡니까? 껍질이, 전자 껍질이 몇 개다? 1개다? 2개다? 3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족이죠? 족은 어떻게 됩니까? 1족이라고 얘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껍질,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하나다. 2개다, 3개다, 4개다, 5개다, 6개, 7개, 8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정도는 좀 외워주면 좋아서 제가 언급을 한번 할 텐데 지금은 못 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은 이게 외워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 가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제 무조건 다 외우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외워야 합니다. 외우면 훨씬 빠르고요. 그런데 반복하면서 한번 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쪽에 있는 친구가 이거는 진짜 외워놔야 돼요. 얘는 누굴까요? 수소 H라고 쓰고 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18쪽에 1주기에 18쪽에 있는 건 뭡니까? HE라고 쓰고요. 이거를 헬륨이라고 읽습니다. 앞으로 HE가 나오면 헬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자, 2주기에 1쪽에 있는 것을 무엇이냐면 LI라고 쓰고요. 리튬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BE라고 이야기하고 베를륨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를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주기의 세 번째 B라고 쓰고요. 붕소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은 C. 이건 진짜 좀 외워줘야겠죠. C는 다 알 거예요. 탄소라고 읽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15쪽에는요. N이라고 쓰고 질소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기억나세요? 자, O라고 쓰고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산소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F라고 하고요. 플로리는 꽤 많이 나옵니다. 아, 지금은 되게 생소하지만 나중에는 나오니까 그때 한번 익숙해져 보면 좋겠고요. 플로릿 F입니다. 자, 근데 F랑 FE랑 헷갈리는데 FE는 철이에요. 자, 그 다음 NE라고 얘기하고 얘를 뭐라고 읽냐면 네온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 3주기로 가면 NA라고 쓰고 다 알죠? 이거 소금 나트륨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 Mg라고 쓰고요. 그리고 마그네슘이라고 읽습니다. 제가 글씨를 잘못 썼네요. 마그네슘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L이라고 쓰고 나서 이거를 알루미늄이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 나온다, 그죠? 자, 그리고 SI라고 쓰고 이것을 규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라고 쓰고 in이라고 얘기합니다. in은 실제 우리가 생물을 할 때 DNA에 구성하는 것. 그렇죠. DNA 핵산, DNA, RNA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서 P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S라고 쓰고 황이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 CL은 NaCl 많이 들어봤죠? 이거 염소입니다. 그리고 HCl 들어봤어요? 염산 할 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AR이라고 하고 아르곤이라고 읽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저는 수업을 하고 과학을 가르치니까 익숙하지만 여러분은 익숙하지 않은데 앞으로는요. AL 하면 이게 알루미늄이구나. O 하면은 산소구나. F 하면 플로린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진짜 꼭 알아야 되고 지금 수소 같은 경우는 꼭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탄소. 나중에 화학에서 탄소 화합물, 탄소 결합 막 이렇게 해서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산소 이 정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플로린과 헬륨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지구가 여러분 아세요? 별이 막 폭발할 때 그 폭발이 뭐냐면 수소 핵 융합 폭발이에요. 수소가 융합하면 뭐가 되냐면 헬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좋고요. 나트륨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사실 나트륨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조금 생소하지만 규소 이거 규산염 광물 해가지고 진짜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 되게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SI가 규소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CL 염소 그 외에도 사실은 웬만하면 좀 알면 좋겠지만 오늘은 요 정도까지 익숙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원자 번호에 따라서 자, 제가 원자 핵을 노란색으로 계란 노른자처럼 표현을 해놨고 그 옆에 껍질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 봅시다. 여기 수소 한번 가보면요. 수소는 원자 번호가 1이에요. 그렇다는 건 전하가 하나, 양성자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껍질에 마이너스가 하나가 있어야겠죠. 전자가. 자, 그 다음 리튬의 번호는 3입니다. 그러면 전하가 3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양성자가.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몇 개가 들어가요? 네, 2개가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남기 때문에 두 번째 껍질에 하나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아까 수소는 첫 번째 껍질에 있었으니까 뭡니까? 1주기가 되고 그런데 마지막 껍질의 개수가 하나니까 1족이 됐잖아요. 동일하게 얘는 껍질은 2개니까 2주기가 됐는데 마지막 껍질의 전자수가 몇 개예요? 1개예요. 그래서 얘가 1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베릴륨 한번 봅시다. 베릴륨은 원자 번호가 4입니다. 그러면은 양성자가 4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간다고요? 2개 들어간다고요? 자, 그리고 그럼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간다고요? 나머지 2가지가 들어가야겠죠. 나머지 2개가 제가 첫 번째 껍질을 쓰려고 했네요. 나머지 2개가 들어간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위치한 곳을 봅시다. 뭡니까? 지금 2주기에 있죠. 얘가 위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네, 여기가 2주기입니다. 2주기. 왜냐하면 껍질이 2개니까요. 자, 그런데 또 얘는 어디에 있습니까? 2족에 있네요. 2족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마지막 껍질에 전자수가 몇 개다? 2개다. 자,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두 개가 맞네요. 자, 그 다음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13족으로 갈 겁니다. 여기는 원자 번호 5번 붕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양성자가 5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 뭐가 있어야 돼요? 3개가 있어야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요? 13족에 있게 되는 거죠. 13족에 있게 되면서 지금 껍질은 몇 개를 했습니까? 하나, 2개였으니까 뭡니까? 2주기에 있구나.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면 돼요.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탄소는 몇 번입니까? 6번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몇 개 들어간다고요? 전자가 2개 들어가고요. 두 번째 껍질에 남은 4개가 들어가야겠죠. 하나, 둘, 셋, 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니까 14족이 되는 거야. 왜?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4개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껍질은 몇 개를 썼어요? 2개를 썼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한번 해볼게요. 그 바로 밑에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AL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양성자가 13개가 있어요. 자, 13개.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요. 그럼 아직 11개 남았네요. 두 번째 껍질에 8개 써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자, 그러면 2개 더하기 8개를 해도 아직 몇 개입니까? 10개밖에 안 됐으니까 마지막 껍질에 몇 개가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3개가 더 들어가야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13족에 있는 거죠. 왜요? 마지막 껍질에 뭐가 있으니까요? 전자가 3개가 있으니까 13족. 이제 좀 익숙해지죠. 그런데 껍질 숫자가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3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주기는 7개밖에 없다. 껍질 숫자이다. 족은 뭐라고요?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다. 자, 이거는 여러분 숙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거 한번 같이 모두 기록해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AL이나 이런 것들 기록할 수 있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친구가 양성자가 8개다. 그리고 나서 보기에서 알맞은 것은 첫 번째 이 원자는 이 주기에 속한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껍질수 계산할 수 있죠. 첫 번째 2개 들어가고 그 다음 6개 들어가니까 아, 이 주기가 맞구나. 두 번째 2번 이 친구는 몇 쪽에 지금 그 산소가 몇 개입니까? 마지막 껍질수에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개가 들어가 있죠. 그럼 얘는 뭐예요? 16족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로 나온다는 거예요. 얘가 산소거든요, 사실은. 그럼 산소에 대한 특징들도 나오면서 보기에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연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오늘 여러분이랑 사실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기본 단위인 원소들이 알루미늄, 붕소, 플루오린, 규소 이런 애들이요.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먹고 있는 단백질 있죠. 쉐이크 만들어서 먹는 거. 단백질은요. 탄소와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결합되어진 모양과 순서와 형태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 가장 기본 요소인 원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원자. 그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되느냐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배워야 우리가 검정고시에서 여러 물질을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결합의 대표적인 결합 2가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결합이냐면 이온 결합이라는 겁니다. 이온 결합. 자, 이온 결합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 NA가 있습니다. NA가 뭐였다고요? NA라고 쓰고 나트륨이라고 읽습니다. 나트륨. 자,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에요. 그럼 양성자가 11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에 보다시피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8개 꽉 차도 몇 개입니까?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하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얘는 몇 주기에 있을까요? 껍질이 몇 개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뭐예요? 3주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몇 쪽에 있을까요? 마지막이 하나니까 몇 쪽입니까? 1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저랑 지금 공부하니까 엄청 쉽죠? 다 맞추겠죠? 그런데 이게 검정고시에서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원자들은요. 실제로 좀 안정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고 싶어 해요. 안정적인 상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버스 가요. 예를 들어서 바이킹을 타는데 사람이 꽉 차 있어요. 다 빈자리 없이 다 앉아 있어. 그러면 안정적이야, 안 안정적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제가 두 번째 예를 들게요. 바이킹을 탔는데 나는 이쪽에 5명이나 앉아 있는데 반대편에는 1명도 안 앉아 있어.
그러면은 뭔가 비율이 어때요? 여기는 가볍고 여기는 무거우니까 안정적이라고 생각돼요? 불안정적이라고 생각돼요? 불안정하죠. 자, 그래서 꽉 차 있으면 안정적이에요. 좀 이제 하나하나 뜨문뜨문 있으면 불안전해요. 뭔 뜻이냐면 껍질 숫자가 2개가 용량인데 2개가 꽉 차 있으면 안정적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껍질도 8개로 꽉 차 있네요.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껍질에 뭐밖에 없어요? 자리가 8개나 있는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불안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 원자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걸 꽉 채우고 싶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7개를 가져오는 게 편해요? 1개를 버리는 게 편해요? 이런 친구들은 1개를 버리는 게 편해요. 그래서 NA라는 나트륨이라는 친구는요. 주로 어떤 상태로 잘 있냐면 전자를 하나 버린 상태로 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NA는 11개의 플러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를 11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뿅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은 지금 전자는 몇 개가 된 겁니까? 마이너스는 10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11 빼기 10 하면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양이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이온.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떼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극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동이 가능합니다. 왜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들러붙잖아요. 그렇죠? 플러스 플러스끼리는 밀어내요.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붙는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나트륨은요. 원래는 중성 상태로 있지만 얘는 아주 자주 어떤 성질이 있냐면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해요. 전자를 어떤 이유만 있으면 버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물에 섞거나 이러면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나트륨은 물에 섞으면요. 뭐가 될까요? 양이온이 됩니다. 자, 양이온이 된다는 건 뭐냐면 전자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중성 상태에서 전자 하나가 나가야지만 플러스를 띄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이온이라는 건 뭐다? 전자를 잃어버렸다라는 그 뜻이에요. 자, 그럼 뭐냐면 중성 상태에 있는 애들 원자라고 하는데 플러스를 띄었든 마이너스를 띄었든 이렇게 전하를 띄었다라는 게 뭐냐면 이온이라는 뜻이에요. 이온.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온. 그런데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 그럼 뭡니까? 양이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산소를 한번 볼게요. 산소는요. 플러스가 몇 개 있어요? 8개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마이너스가 2개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껍질에 마이너스가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8자리가 꽉 차야 되는데 6개를 버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2개를 그냥 가져오는 게 더 편할까요? 얘는 2개를 가져오는 게 더 편해요. 버리는 것보다. 그쵸? 다 버려서 첫 번째 껍질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전자를 뭐 하려고 그래요? 마이너스를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양이온은 8개가 있는데 음이온은 몇 개가 됐어요? 10개가 됐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양이온이 됐거나 음이온이 됐거나 어쨌든 이온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전하를 띠게 되었다. 왜냐하면 양성자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자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양이온이 됩니다. 전자를 마이너스를 얻으면 뭐가 됩니까? 음이온이 됩니다. 이건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온이 돼 있는 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어떡해요? 전기적 결합을 뭐예요? 얘가 전자적 결합 뭐냐면 들러붙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온 결합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온이라는 건 이온 상태가 돼서 플러스를 띄고 마이너스를 띈 상태에서는 얘네 둘은 플러스와 플러스끼리는 안 붙어요. 그러나 플러스 마이너스는 붙으려고 해요. 그게 바로 이온 결합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써온 글을 한번 볼게요. 자,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자, 원자가 전자를 잃었다. 뭡니까? 원자 전자를 잃었다. 양이온이 됐다라는 말이고요. 원자가 전자를 얻었다. 무슨 뜻입니까? 음이온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뭐를 띄게 되었습니까? 전하를 띠게 된 상태, 이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이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양이온은 뭐라고요?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를 띠게 되었고, 음이온은 뭡니까?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를 띠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 글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자,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이온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얘네들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섞어 놓으면요, 지네들끼리 잘 붙어요. 잘 붙는다. 이게 잘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봅니다. NA가 지금 뭐가 됐어요? NA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11개로 전자와 양성자가 같았는데 하나를 잃어버려서 뭐가 됐어요?
플러스를 띄게 되었다 했을 때 요렇게 써요. NA라는 그 원자 그 기호의 위에다가 플러스. 자, 그런데 마그네슘 한번 보겠습니다. 마그네슘도 동일하게 마그네슘은 번호가 12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이 8개가 있어도 10개니까 두 번째 껍질에 몇 개가 있겠어요? 2개가 있을 겁니다. 2개가. 그쵸? 자, 그러면은 2개가 6개를 얻는 게 편해요? 2개를 잃어버리는 게 편해요? 잃어버리는 게 편하니까 얘도 뭐가 되냐면 양이온이 되어져요. 자, 마그네슘은 Mg라고 쓰는데 전자를 몇 개를 잃어버렸어요? 2개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됩니까? 전자는 몇 개입니까? 10개고요. 그런데 양이온은 몇 개가 됩니까? 12개니까 얘는 양이온이 하나만 더한 게 아니라 2개가 더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럼 뭐예요? Na 2개가 지금 2 플러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염소 이온을 한번 볼게요. 아까 음이온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음이온이 되는 케이스. 얘는 번호가 17이에요. 그럼 양이온이 17개. 첫 번째에 2개 있을 거고 그 다음 8개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가 있겠습니까? 7개가 있는 거예요. 자, 7개가 있으면 하나를 얻는 게 편해요? 17개 잃어버리는 게 편해요? 얻는 게 편하니까 뭐가 됩니까? 염화 이온은 염소는 Cl이라고 쓰고요. Cl에다가 마이너스를 써줍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염소가 이온화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가 여기 글로 한번 써볼게요. 염소가 어떻게 되었다? 이온화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써서 화이온이라고 써요. 염소가 이온화됐다 할 때 소자가 붙은 아이들은요. 다시 한번 소자가 붙은 아이들은 소를 생략하고 그냥 염화이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염소이온이라고 하지 않고 소자가 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염화이온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산소가 어떻게 됐다? O가 뭐가 됐어요? 이온화됐다 하면은 산소 화이온이라고 하는데 산소가 이온화됐다라고 했는데 소자가 붙으면 뭐 한다고요? 산화이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보면은 염소화이온이 소자를 생략해서 염화이온이라고 얘기하고 산소도 소자는 생략해서 산화이온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온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한번 보면요. 여기 한번 봅시다. 나트륨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NA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양이온입니다. 자, 염화는 Cl이라고 쓰고 지금 이온이 됐습니다. 얘네 둘은요,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건 뭐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항상 붙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얘네 둘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뿅! 붙어요. 자, 얘는 전자가 하나 없었고요. 얘는 전자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뭐가 되는 겁니까? 결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NA는 뭐예요? NA와 CL이 모여서 NaCl 뭐가 됩니까? 염화 나트륨이 된다. 자, 지금 뭡니까? 이온 상태인 아이들이 정전기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끌려가는 것에 의해서 결합을 했을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이온 결합이다 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쉽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참 쉬운데 그쵸? 말로 들었으면 잘 몰랐을 거예요.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 NaCl을 쓸 때 실제로 어떻게 쓰냐면 얘네가 여기 NA와 그리고 CL이 붙어 있어요. 얘네 둘은 어떻게 했어요? 이온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요렇게 붙을 때는 뭐 붙었을까요? 양이온 붙었습니다. 양이온 붙었습니다. 그 다음 뭘 쓸까요? 음이온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뒤에 거부터 읽어요. 뒤에 거부터. 다시 한번. 쓸 때는 양이온, 음이온을 써요.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요? NaCl이라고 쓰는데 실제 읽을 때는 뒤에 거부터 읽어요. Cl은 뭡니까? 염화 이온이죠. NA는 뭡니까? 나트륨. 그래서 염화 나트륨 뒤에서부터 읽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그네슘을 볼게요. 마그네슘은 Mg는 E 플러스입니다. 양이온이 전자를 2개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원자가 E. 자, Cl은 뭐가 될까요? Cl은 마이너스 하나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Cl은 몇 개가 들어가야 되냐면 2개가 들어가서 얘네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Mg가 여기 있고 Cl이 2개가 이렇게 붙어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쓴다고요? 뭐부터 쓴다? 양이온부터 쓰니까 Mg 쓰고요. 그 다음 Cl을 쓰는데 Cl은 2개 들어갔으니까 밑에다가 E를 써줄 겁니다. 자, 얘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을까? MgCl2라고 읽는 게 아니라 염화 마그네슘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는 화학식도 읽을 수 있겠다. 자, 여러분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온 결합은 이온 상태가 됐어. 무슨 뜻이에요? 이온 상태가 됐다. 머리에 뭐가 떠올라요? 플러스, 마이너스 상태가 됐다. 얘네들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붙는 거, 이것을 이온 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온 상태에서는 뭐가 될까요? 이 기호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공유 결합이다 라는 건 뭐냐면요. 자, 산소를 한번 보세요. 여기 산소를 보면요. 얘네가 산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O가 8개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에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개를 어디서 너무 갖고 오고 싶은 거야, 2개를. 8개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또 다른 산소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가 산소가 있고 또 다른 산소. 얘도 6개야.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결합을 하는데 이렇게 결합을 해버리면요. 밖에 얘가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있는데 얘도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5, 6 이렇게 해서 요까지를 내 걸로 칠 거야 라고 딱 붙어버리면 그러면 얘는 몇 개가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는 거예요. 어머나. 그리고 나서 얘도 난 요까지를 내 걸로 칠 거야 하면 뭐가 되니까 8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온 상태가 아니었죠. 전자를 잃어버렸거나 얻었거나 이온 상태가 아니라 그냥 원자 그 상태에서 뭐 하는 겁니까? 전자를 공유하도록 가까워지는 겁니다. 공유해버리면 이게 뭐랍니까?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공유결합일 상태에서 보면은 공유결합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공유결합 상태에서는 지금 전자쌍을 몇 개를 결합하고 있어요? 지금 공유를 몇 개를 하고 있어요? 얘는 원래 2개 있었는데 누구 거를 2개를 결합을 해요? 자, 총 4개죠. 공유하고 있는 게. 그러면 이걸 쌍이라고 얘기하면은 반으로 줄여야겠죠. 그래서 공유 전자는 2쌍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공유하고 있는 게 4개예요. 그러면은 지가 2개 가지고 있었고 얘도 2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를 공유한 거예요? 두 쌍을 공유한 거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공유 결합한 거에 전자 개수를 세세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야. 그러면은 공유 전자 쌍은 몇 개예요? 6개가 아니라 세 쌍이 되는 겁니다. 세 쌍이라고 얘기해야지. 쌍은 더블이잖아요. 세 쌍이라고 해야지 6개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한 4개가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다. 그럼 공유 전자쌍은 몇 개예요? 4쌍이라고 얘기하면 2쌍이라고 얘기하고 8개를 공유하고 있다. 그럼 뭡니까? 4쌍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거를 전자쌍이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이거를 물어봐요. 그림을 그려놓고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이와 같은 그림. 산소가 결합을 산소는 항상 O2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들어봤죠? 음료수에도 O2 들어가 있잖아요. 왜요? 산소는 O로 존재하지 않고 얘가 공유 결합을 해서 안정적으로 있고 싶어서 산소는 항상 2개가 짝을 지어 다녀요. 2개가 짝을 지어. 자,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공유 결합. 다시 한번 음이온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결합을 해요.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해요. 이온 결합이다. 자, 그런데 얘는요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얻지도 않았어요. 그냥 중성 상태야. 그런데 공유해서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요? 몇 쌍을 공유하고 있는가? 그러면 전자 개수를 세라는 거야. 세고 나서 2분의 1로 나눠주면 몇 쌍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밖에 없어. 마지막에 끝에 하나밖에 없어. 에이, 그러면 우리 같이 붙어있어. 붙어있으면 뭐예요? 나도 2개가 되고 너도 2개가 되고. 그러면 수소는 항상 H2로 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산소도 O2로 쓰는 이유가 안정적인 상태로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공유 결합을 할 때 실제로 지금 공유 전자쌍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는 공유 전자쌍 몇 개를 가지고 있을까요? 2개. 왜냐면 전자가 4개니까. 자,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지금 결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데 이산화탄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아요. CO2라고 얘기합니다. 자, 탄소는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탄소가 이렇게 있고요. 자, 우리가 실제로 탄소 번호를 한번 보면요. 6번이에요. 6번. 그래서 얘가 6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6개. 그러면 얘는 6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2개를 더 가지고 오고 싶은 거야. 자, 그랬을 때 누구랑 여기 산소랑 2개를 더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얘도 2개를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합을 한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공유 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전자쌍의 개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 결합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물 분자입니다. 물은 어떻게 쓰죠? H2
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H 수소가 2개가 있고요. 물이 산소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온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수소가 안정적으로 산소의 전자 하나를 가지고 와서 공유하고 싶고 얘도 공유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유 전자쌍 얘네 둘은 뭐예요? 2쌍이 아니라 1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우리가 문제에 들어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와, 이거 내가 풀 수 있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좀 여러분과 같이 숙제를 좀 내겠습니다. 자, 원소 기호를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잠깐 영상 멈추고 한번 써보세요. 하셨어요? 자, 그럼 보면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H라고 쓰고 수소라고 읽죠. 산소는 O입니다. 탄소는 C입니다. 구리는 뭘까요? Cu입니다. Cu.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Cu. 자, 그러면은 여러분 칼슘도 있어요. 칼슘. 칼슘은 뭐 할까요? Ca라고 얘기하고 칼륨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K.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익숙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꼭 외우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Si. 뭐였어요? 규소였습니다. He라고 쓰면 뭐예요? 헬륨이라고 읽었고요. Na 하면 뭐였습니까? 아, 여기 나오네. Na, 나트륨. 염소는 Cl이라고 합니다. 마그네슘 기억납니까? Mg라고 얘기하고요. 알루미늄 기억납니까? Al이라고 얘기합니다. 리튬 하면 Li. 그렇죠? 플루오린 하면 F. 이런 것들 좀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염화 나트륨. 자, 쓸 때는 어떻게 한다고 양이온부터 쓴다 그랬는데 읽을 때는 거꾸로 했으니까 얘를 뒤에 써야겠죠. 이걸 앞에 써야 됩니다. 어떻게 써야 돼? A. 그 다음 염화는 뭡니까? Cl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화구리라는 건 누구부터 써야 돼요? 아까 얘부터 쓰지 않고 누구부터 썼어요? 뒤에 구리부터. Cu. 그럼 뭡니까? O라고 해야겠죠. 산화. 산소는 뭡니까? O2로 존재합니다. 수소는 H2로 존재합니다. 이산화탄소 CO2입니다. 물은 뭡니까? H2O입니다. 이게 바로 화학식이에요.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검정고시 들어가가지고는요, 이 화학식을 읽고 쓰고 반응 전과 반응 후를 써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거 요 내용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화학 1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